탐욕에 찌든 폭력정치와 막가파 선관위가 대한민국 주인인 국민을 펴찍는 기계, 노예와 종으로 만든 괴물 같은 역사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정선거는 주머니 속의 진실, 반드시 비집고 나옵니다. 부정선거의 주범은 불법 전자개표기와 사전선거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입니다. 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는 것은 내란 및 국헌문란의 범죄로 공소시효 없는 반역입니다. 국민의 투표권을 단 한 표라도 부정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만드는 국민 주권을 짓밟는 헌법을 부인하는 범죄로 법정 최고형에 처해질 것입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 사법, 행정이 이를 은폐, 조작, 침묵하는 것은 내란 공범으로 주인인 국민들의 저항권에 직면했고 불법 권력은 모두 패배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 과정으로 선거 역사를 보면 권력 정치의 탐욕으로 부정선거는 계속되었고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948년부터 1960년 3.15 부정선거가 부정선거 1기, 1963년 1월 21일 선관위 설치 후 1994년 3월 16일 통합선거법 제정까지를 부정선거 2기, 1994년 통합선거법에 전산조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오늘까지를 부정선거 3기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각 정부별로 살펴보면 1948년에서 1960년 3.15 부정선거까지의 이승만 정부는 4.19 혁명에 의해 대통령이 하야와 망명을 하였고 부통령 당선자와 부인과 두 아들은 자살하였고 내무부 장관은 사형되었습니다. 1961년에서부터 1992년까지의 30여 년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였고 1961년 5월 16일 5.16, 1980년 5월 18일 5.18 등이 있었고 헌정질서 파괴 및 부정선거로 점철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종식하고 공명선거 관리를 위해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1993년 3월 25일에서 1998년 2월 24일까지 김영삼 정부 기간 중에는 1994년 3월 16일,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으로 이름이 바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4가지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었고 전산조직이라는 용어가 법에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특기할 것은 전산조직은 생소하고 아직 많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이랑 이 법 시행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 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과 위법으로 국회까지 속이면서 전산조직을 도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으로 터치스크린에 의한 전자투표, 즉시 개표가 되는 전산조직 컴퓨터 시스템 EVM을 1억 3,530만 원을 들여 개발했습니다. 1998년 2월 25일에서 2003년 2월 24일까지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9년 8월 25일 감사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에도 없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하였다고 지적주의를 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97년 10월 29일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계획을 세우고 1997년 12월 30일 전자투표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금으로
1억 3,530만 원을 맺고 1998년 11월 28일 그 시제품 5대를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사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이며 예산을 낭비하였다고 지적받았고 따라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 막가파 선관위는 6개월 뒤인 2000년 2월 16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전자개표기는 만들더라도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전국 지방선거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다른 법조항이 필요했기에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개표 조문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예산 예비심사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의 규제를 받는 전자개표기를 개발하면서 법조항을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하여 개발 사용한다고 국회에 사기치고 예산을 타내서 결산 보고까지 했고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모두 속았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부정선거의 괴물이 된 전자개표기는 불법으로 잉태되어 2001년 8월경 개발에 착수, 2002년 1월경 시제품을 제작하였고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사용되었고 2002년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973대가 사용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표 조작 부정선거 시비가 촉발하였고 제16대 대통령 선거는 개표 조작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개표는 전자 코테타로 국민들은 불법 로봇이 벌인 전자쇼를 보는 표 찍는 기계로 전락하였고 블랙박스에 불과한 전자개표기가 혼자 분류, 계산, 방송, 송출까지 다 했다고 분노하였습니다. 전자개표기는 부정을 자양하는 사람의 쓰레기 명령을 받아서 쓰레기를 뱉어내어 국민을 주인이 아닌 개, 돼지로 취급한 것이라고 저항하였습니다. 2003년 2월 25일에서 2008년 2월 24일까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7년 2월 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의 해킹은 수사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을 덮고 전자개표기 납품비리 뇌물로 축소 수사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07년 4월 16일 한나라당 주성영은 전자투개표 금지 개정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07년 5월 13일 한나라당은 12월 19일 대선 개표 부정선거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10월 2일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수개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투표소 수개표 법안은 한나라당이 제출하기 1년 전인 2006년 4월 6일 열린우리당 양형일이 투표소 수개표제 도입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 2월 25일에서부터 2013년 2월 24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하자마자 1개월 만인 2012년 6월 25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1호를 개정하여 투표지 및 전산자료 복사본 등 보존기간을 5년에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1개월로 축소하여 소각 등 파기하도록 하였습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6개월도 남겨놓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2008년 12월 19일에는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인데도 이것을 한시법이라는 이유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을 폐지하였습니다. 2009년 7월 6일 부정선거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전투표제가 잉태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제외한 재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제의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4월 8일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통합명부 작성 활용과 안정적 도입을 위해 재보궐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개월 뒤인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158조의 3을 신설하여 통합 선거인 명부 사용에 따른 부저자 투표의 특례를 규정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도입을 확정하였습니다. 2013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려 4년 4개월 동안 무기한 연기하다가 2017년 4월 27일 대통령이 파면되었기에 재판에 실익이 없다며 각하하였습니다. 2013년 2월 25일에서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2014년 1월 17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특별 규정이었던 통합선거인 명부를 활용한 부저자 투표를 일반 규정인 사전투표로 대체하여 법적 완성을 하였습니다. 2014년 6월 4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단위로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 62조 2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120일을 보장하는 것을 위반한다. 헌법 116조 선거균등기회 침해 등 위헌과 위법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투표가 결합하여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완결판이 되었습니다. 2013년 5월 9일 제18대 대선 관련 형법 87조 내란죄, 형법 91조 국헌문란의 죄로 대법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고발하였고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총장 문상부에게 유승우 의원이 전자개표기의 홈표 은폐를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 12월 3일 국회보에 전자개표기 부정선거 관련하여 사람이냐 기계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에 기계는 속이지 않는다, 사람은 믿기가 어렵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1월 17일 박성효 의원 발의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신설하여 전자개표기 소송이 계속 제기되어 전산 사용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투표지 분류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주장하지만 법적 충돌을 피할 수 없고 선관위 스스로 전자개표기 사용이 부정임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2014년 10월 강동원 의원은 투표소 수개표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2014년 1월 17일 박성효 발의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의 불법성을 지적하여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27일 전국 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부터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전자개표기 사용 중단과 투표소 수개표로 투명성 보장과 국민의 봉사자로 소임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않도록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강동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조작의 부정선거를 선관위 자료를 증거로 질타하였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서부터 2022년 5월 8일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조작 등에 의한 총체적 부정선거라며 황교안, 민경욱 등 부정선거 부패 방지되는 국민적 공감을 끌어올리며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에서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불위의 취해법권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법부의 뒤에 숨어 국민의 검증을 거부하며 국민 주권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선거 부정 시스템의 점검을 계엄 후 중요 사유 중 하나로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이고 부장판사가 지역선관위원장으로 뒷배가 되어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면 가해자인 판사가 피해자인 국민을 재판하는 코미디가 되었고, 사법부는 선관위를 대변인으로 부정선거 은폐에 앞장섰고, 검찰이나 경찰은 스스로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의 뒤에 숨어버렸고, 언론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 회복과 주장을 묵살하고 피고인 선관위와 사법부의 대변인 같은 부정선거 궤변 변명을 확산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 등에 의한 공정선거 시스템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약으로는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수술만이 외길이 되었습니다. 부정선거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의 카르텔을 밝히기 위해서는 진영, 이념, 지역, 세대, 여야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단하고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진실규명이 유일한 길입니다. 증거와 법에 의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질을 어긋나게 하며 혼란을 일으켜 범죄를 은폐 조작하려는 범법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계엄의 이유로 제기된 선거 부정 시스템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 앞에 증거로 법정에서 꼭 밝혀져야 합니다. 수십 년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제도 개선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치면 국민은 주인이 아닌 표 찍는 기계로 인간의 존엄과 대한민국의 주인이 아닌 노예와 종으로 살다 죽는 길뿐이라고 각성하고 하나가 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은 주머니 속의 송곳으로 반드시 비집고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역사 정의에서 불의와 불법을 단 한 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반드시 이깁니다.